존경하는 12만 9천 양평 군민 여러분, 전진성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유난히 뜨거웠던 2024년 한 해 삶의 현장에서 지역사회 곳곳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오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위로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민생 경제가 그렇고 기후와 환경 문제가 그렇습니다. 인구 소멸과 지역 소멸의 위기도 대안을 찾아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민주적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보와 기회와 긴부의 양극화는 여전히 존재하며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은 어쩌면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게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군정 질문을 통해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양평군에도 예외 없이 닥친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과 시스템을 과감한 전환으로 지금 만들어내지 않으면 미래 세대들과의 괴리와 간극은 더 벌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주민소통과 민관협치 그리고 주민자치에 대한 군수님의 평소 철학과 입장을 군민들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양평군 인구는 12만 9천이지만 군수님이 생각하는 군민은 그중 일부 주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평군에서 모든 정보와 기회를 독점하여 가지는 것은 또 이들 중 얼마나 되는지, 더욱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는 왜 마음을 닫는지, 편파적 소통, 정보와 기회의 불공정 제공은 없었는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예외 없이 아찔했던 6시간을 보냈습니다. 22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23시에는 위헌적 포고령이 포고되었습니다. 포고령 1호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야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이 담장을 넘어 들어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내란이 성공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군수님과 제가 이렇게 마주서서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군수님이 청내에서 군정 현안을 점검하는 일도, 양서면 마을회관을 방문하고 줌바 페스티벌에서 축사를 하시는 일도, 용문 중고 총동문회 양평초 총동문회 송년회에서 주민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일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이 양평 시내를 돌아다니고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이 사라지는 그런 것이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립니다. 비상계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린 위헌적인 내란 행위 맞습니까? 예,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까? 이어가십시오. 예. 이번 12.3 계엄은 헌법이 유린되고 국정이 중단될 뻔한 중차대한 사태였습니다. 지자체 또한 헌법과 법률을 벗어나 독자적으로 구성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 운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도 양평 국민들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 평가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양평 맘카페가 떠들썩했고 여러 정당과 단체가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를 하고 항의 집회를 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집회에 참여하고 내란 속에 윤석열 탄핵과 처벌 요구가 높았던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헌법기관인 우리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항의와 요구도 거세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네. 12월 7일과 14일 두 번의 탄핵안 표결이 있었던 국회 앞 광장에는 제가 확인한 것만도 300여 명이 넘는 양평 국민들이 탄핵 촉구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평화로운 삶을 지켜달라라는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알고 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또 저는 12월 3일 그 끔찍하고 공포스러웠던 밤을 국회 앞에서 지새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일 아침 군수님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보았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짧은 입장문, 국민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월 4일 새벽 계엄 해제 표결에도
12월 7일 첫 번째 내란숙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탄핵 투표에 동참하라라고 혹시 이야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셨습니까? 무슨 죄송한이 아니니까 우리 군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의 이 사태에 대한 입장과 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는 국민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질문 드렸습니다. 답변 못 하시는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을 하나만 더 제가 네.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우리 현안은 군정에 대해서는 제가 흔들림 없이 진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네. 아까 어떤 최선을 다하셨는지 말씀하신 말씀해 대로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떤 최선을 다하셨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제 페이스북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예. 그게 최선을 다한 겁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추가로 질문할 것들이 있지만 답변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민관 협치와 소통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철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에서 읍면소통 사랑방, 찾아가는 양평살이 설명회 등을 통해 군민의 군정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였다라고 2024년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군정 질문에서도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강조하며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군수님이 생각하는 소통은 무엇이고 소통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은 군정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른 것은 같이 가야 되고요. 함께 만들어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군수로서 군정의 소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만남도 있겠지만은 공식적인 만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했던 이장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장들은 마을에서 주민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이장들의 의견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공식 조직을 위한 거를 하고 또 필요하면 제가 일반 단체를 통해서 단체장들과의 만남이라든가 단체에 참여를 해서 그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소통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장인과의 소통, 뭐 의회와의 소통, 그리고 단체장들과의 소통,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군정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라는 부분이 소통과 군정 발전의 또 중요한 요소다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군정을 이해하게 해야 하는 책임은 군수님을 비롯한 군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장님과 단체장들뿐 아니라 실제로 일반 주민들, 다수의 국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의견 수렴을 위한 그런 시스템과 창구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공적인 조직이 됩니다. 시스템을 만들어지는 경우에 제가 지금 시스템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네. 있고 다 진행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누가 참석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참석은 제가 군정 오픈을 해가지고 희망자들을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소통이라는 것과 국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소통과 참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약간 간극이 있는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저는 주민자치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양평군의 주인은 주민이죠. 맞습니다. 주민자치의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고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풀뿌리 주민자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군의회 의회가 형성이 되고 군의회가 집행부와 같이 하면서 우리 풀뿌리 민주주의의 양두마차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또 뭐 우리가 이제 제4의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거고 주민들 개개인이 의사소통을 전달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뭐 충분히 오픈된 장소에서 누가 요구를 하더라도 누가
제안을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나기 쉽지 않다고 해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벽을 둔다라면 그거는 그 자체가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군수 입장에서는 뭐 제가 지난번 시정연설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중용의 덕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뭐 의견을 제시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셔야 합니다. 예. 양평군의 주인인 주민이 직접 양평군의 행정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 그것이 시대적 변화와 흐름이고 간접 민주주의를 넘어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은 주민들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편성 과정, 여기에 참여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주민에게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잘못하면 주민 소환도 가능합니다. 권한을 줄 수도 있지만 빼앗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이 그것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주민의 권리 1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 2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제25조 주민 소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법에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자, 민관협치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1월 조직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소통협력 담당관은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 담당관. 그렇죠. 소통 홍보 담당관으로 바뀌었고 소통협치팀은 홍보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기 시작하시고 첫 조직 개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관협치 지우기로 시작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당시 직접민주주의 시대에 민간협치를 축소하고 지우려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데 이렇게 조직을 개편한 이유가 있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내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의 표현의 차이일 수가 있어요. 협치라는 말하고 홍보라는 차이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뭐 협치를 안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전혀 제 뜻과 다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홍보와 협치는 다릅니다. 엄연히 일방적이거나 쌍방적이거나 저는 그 차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의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치를 지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민관협치라고 입력하고 검색해 보면 총 46건이 뜹니다. 그중에 2024년에는 한 건도 검색되지 않습니다. 민관협치를 안 한 겁니다. 시민단체의 제안으로 2019년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작된 민관협치,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됩니다. 주민을 파트너가 아니라 통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평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민간협치를 위한 제도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위원회 제도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정책 제한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얼마든지 군과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열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제가 이거는 미리 질문지를 드렸고 답변을 제가 받아봤는데 답변을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됐든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정책만 있다고 해서 충분한 소통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에서는 주민참여 예산, 제한제도, 마을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민간협치협의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민간협치협의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정도로 축소가 됐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요.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왜 민간협치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민간협치협의회가 민선 7기에서 운영되면서 그 성과 분석을 마지막 했을 때 성과 분석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얘기들이 민간협치가 아니어도 충분히 민간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 민간협치에서 의제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의회를 하면서 민간 협치를 처음 만들 때도 그런 것이 우려됐었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민간협치위원회를 더 구성하지 않고 그 기존에 있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협치를 했다고 그렇게 저는 네, 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의견은 어디서 어떤 절차로 수렴했는지 그리고 성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민간협치협의회 이외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충분한 장치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민 공론화를 통해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한 다른 사례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 공론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군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시는 그런 협의회나 위원회 그리고 정책들은 다수의 다양한 계층과 세대들이 모두 참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가 통계를 좀 내고 있는데요. 위원회 협의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은 아주 소수이고 상당히 많이 중복됩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다 대의할 것이다. 이장님이 다 대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충분히 민간협치와 주민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미 진행되고 있고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양평군만 민간협치협의회에 성과 분석 결과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축소하고 없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고요. 주민 공론화나 협치를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결정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그 청소년위원회입니다. 청소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청년들이 제시했던 자료들이 저희들이 수렴을 해가지고 정책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청소년 정책 마켓에 참여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행사였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슷한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행사들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열어달라라는 요청을 저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민간협치협의회는 2024년에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드립니다. 자료 제출 꼭 부탁드립니다. 국민과의 소통 문제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거나 실패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론화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질문하려고 합니다. 양동면 단석삼리 경기 햇빛농장 추진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사안은 기업으로부터 양평에 햇빛농장의 타당성에 대한 입지를 한번 검토해달라라는 의뢰가 있었고 경기도에서도 이제 그것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 곳은 양동 지역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양동 지평 지역의 면장들에게 이제 제시를 했고 면장들이 위장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거고 거기에 이제 단속 3리가 거기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단속 3리 2장 중심으로 해서 마을 공론화 현상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라는 어떤 소송 제기가 있었고 뭐 그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일단 경기도에서 제출됐던 것들이 무산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경기도 공모에 탈락했습니다. 군수님도 강조하고 계신 그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중에 반대 의견이 있어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했지만 공론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 선정 문제 그리고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인 태양광으로 전환해서 나오는 소득을 마을 주민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모두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마을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이 사업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추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가로막힐 그런 가능성과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은 그렇고, 그렇다면 군수님은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시고 또 다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실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찬반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찬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그 얘기들이 목소리가 너무 컸습니다. 거기에 그 일부 언론이나 일부 인들이 찬성 쪽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후 에너지로 본다면은 태양광 에너지의 필요성은 반드시 있는 건데 그 과정이 그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냈었는데 그것이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본안 소송을 진행되고 있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큰 파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는 어떤 그 목적에 어떤 부합되는 그런 어떤 그 의견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장에 대한 존재 제가 이장을 통해서 소통을 한다는 얘기 말씀드렸는데 주민 각자를 통해서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개인 의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공조직은 이장 조직입니다. 이장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장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수님. 네. 이장님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장님 말씀은 이장님이 신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장님이 하는 게 무조건 옳습니까?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찬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의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내고 공론회장을 만드는 것이 부족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다음번에 추진할 때 이러한 처음부터 공론회 과정을 거치면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고 수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공론회 과정을 거치면 저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군수님은 단순히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책임으로 좀 떠넘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요,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파괴될 뻔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마을 주민들 사이에는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걸 다시 회복해서 공동체를 살려내려면 또 얼마만의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마을에서 이런 선례를 가졌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똑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평면 월산사리, 공설 화장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도 똑같은 이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공설 화장장 지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계속 이렇게 실패를 하는데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같이 추진을 했는데 예, 알고 계세요? 네,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항의 사례도 한번 최근 사례인데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도. 그렇죠.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입니까? 향후에. 좀 더 숙고해봐야 됩니다. 네? 숙고할 겁니다. 숙고해서 지금과 똑같은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혹시 묘안이 있으십니까? 숙고하시겠습니까? 예, 숙고해야 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햇빛농장 사업도 공설 화장장 사업도 그보다 더한 아무리 좋은 사업도 지금까지 했던 것과 같은 추진 방법으로는 저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잘 정보를 똑바로 제공하고 공정하게 제공하고 설득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서 동의를 얻어낸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관 협치고 공론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달라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장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는 알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수차례의 이런 사업들이 이장님을 중심으로 주민 설명회가 되었다라고 하지만 주민 설명회조차 참여하지 못하는 시간에 설명회가 개최되거나 주민 설명회에 참여하는 인구는 현저히 낮습니다. 그런 정도로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이해관계자가 되기 때문에 주민 소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전체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오해와 차후에 발생할 갈등의 소지를 제거해 가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이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평군에 갈등조정위원회가 존재하잖아요. 있죠? 예, 있습니다. 갈등조정위원회가 2022년, 2023년에 한 건도 갈등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경기도의 부평시나 광명시의 사례처럼 갈등 조정관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군의 입장이나 의견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몰아가려는 행태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반발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잠깐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예. 네, 단시간 내에 성과를 보려 하기보다는 군의 발전과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군의 네.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뭐 이렇게 관찰하려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시는데 네. 그거는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예.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게 뭐 저도 그렇게 문제가 됩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예. 있어요. 예. 네. 그렇게 그런 의견도 하나로다가 있을 수 있기 몰아간다는 건 때문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 비판하지 않았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제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는 좀 수긍해 주시고 네, 필요한 경우는 좀 시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민 소통의 문제와 주민 참여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주민자치회가 도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예. 아직은,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님 생각을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직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잠시만요. 네, 답변서 45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 기본계획 추진 현황을 보시면요. 주민자치회 활성화라는 국책 방향에 말맞춰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기반 조성을 위한 다각적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양평군 주민자치회 추진 내역 보면 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기초교육, 역량 강화 교육 및 방문교육 등 52회 교육 실시, 교육 리플렛 제작 및 배포를 통한 주민자치회 홍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회가 지금 군수님 답변은 주민자치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논의를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괜찮고 주민자치회는 왜 안 됩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 예.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군에서 네. 하는 그 일반적인 사항들도 주민들에게 전파되거나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는. 그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어서 좀 더 그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통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고요. 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군수님이 아는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 차이도 지금 말씀 못 하시면서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아니다라고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읍면의 행정과 자문 역할에만 한정됐던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행정사무 수탁 처리, 마을의제 발굴, 주민총회 주관 등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주민자치회입니다. 이것은 앞서 군수님하고 저하고 누누이 얘기했던 주민소통의 지금 현재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자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정사무를 수탁하고 처리하고 의제를 발굴하고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역할이 담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해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은 현재까지
한 건도 시범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군수님의 의지는 주민자치회가 아직은 아니다, 이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을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위상은 주민자치협의 실행기구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읍면동 자문기구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기능은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위탁 사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를 결정하고 읍면 행정 업무에 대한 자문만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의 관계는 주민자치회는 대등한 관계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도로 운영이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주민자치회는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주민 참여와 주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많이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법 개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좀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그 어떤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준비가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것처럼 지금 제가 주민자치 마을에서 준비가 부족합니까? 지금도 마을에서 마을 총회를 하거나 마을 회의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 상황인데 그래서 의사전달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왜 안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게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세대 구성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의견을 그렇게 해서 될 것 같으면은 저도 합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의견만 답변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제가 안 된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예. 주민자치회는 안 된다. 모든 세대와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안 된다. 왜 그 노력을 안 하는지 저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가 왜 부족했는지 그동안 안 했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 참여의 또 중요한 사업 정책 중에 하나로 주민참여 예산 제도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먼저 주민참여 예산 제도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은 많지만 몇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의 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현황은 지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읍면위원회 현황을 살펴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화면 7명 위원 중에 이장님이 3분, 부녀회 총무가 2분, 반장님이 1명, 그리고 일반 주민이 1명입니다. 양서면은 15명, 용문면은 10명, 그 중에 전원이 해당 면의 기관 단체장 또는 임원입니다. 제가 양평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4조 읍면위원회 구성 등 1항 읍면위원회 위원회 수는 지역 안분을 위하여 읍면별 주민의 수에 따라 차등을 2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항 읍면위원회의 위원은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읍면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주민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다만 2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주민자치위원은 공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이거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조례 위반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지역 마을 현안 사업에 그친다는 거예요. 마을 현안 사업은 읍면으로 배정되는 현안 사업비로 그리고 또 군에서 추진하는 마을 수건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참여 예산조차도 다 이렇게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장님이 참여하고 있는 혹은 마을 임원들이나 단체장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에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됩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예산 심사를 하면서도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지평면에 8건 중 6건이 현안 사업입니다. 지평사리 국어정비, 월산 1, 2 마을 안길 아스콘 포장, 망미 1, 2 아스콘 덧 씌우기, 일신사리 마을 도로 포장, 일신 3, 2 마을 안길 도로 정비, 곡수 1, 2 마을 안길 포장. 주민 참여해서 사업 제안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만 나옵니까?
청운면 사업 예를 들면 현안 사업 10건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으로 또 15건의 현안 사업을 집행합니다. 모든 예산이 마을 안길 포장하는 데 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참여 예산의 취지가 너무 무색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주민자치회로 해결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시 은평구에서 주민이 참여해 참여 예산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루어낸 생활 SOC의 모델 도서관 마을, 찾아가는 장난감 도서관, 다문화 오케스트라, 이동 목욕 서비스, 물건 공유하기, 농업인 월급제, 100원 택시. 한 개 마을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이런 사업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간 협치를 살리고 읍면별로 준비하고 준비된 곳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운영할 생각 아직도 없으십니까? 더 고민해 보셔야겠습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주민자치회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힘은 주민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일부 소수 참여하고 있는 주민만이 아니라 참여를 원하는,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보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현안과 수건을 해결하는 대안을 찾는 상설 공론장이 펼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의제가 발굴되고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양평군에서도 민주주의의 꽃이 피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